조선 후 궁열전. 영조의 제2후궁으로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외안을 평생 안고 살아간 영빈 이씨. 영빈 이씨는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의 두 번째 후궁으로 부군 영조 이후 사도세자부터 정조, 순조, 문조, 헌종, 철종대까지 모두 혈통상 영빈 이씨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화평옹주, 화협옹주, 사도세자, 화완옹주의 생모이며 정조의 친할머니인데 아버지는 증 찬성 이후번이며 어머니는 한양 김씨를 본관으로 두었던 김우종의 딸로 사후에는 선희궁으로 불렸습니다. 당초의 부군 영조의 뜻에 따라 사도세자의 대처분을 청한 일 등이 종묘사직을 보호한 일이라며 의열이란 시호가 내려졌으나 정조대에 이르러 사당의 명칭을 의열궁에서 선희궁으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호 역시 대한제국 시기에 사도세자를 황제로 추승하면서 어미로서 추존황제에 대한 대처분을 요청한 것이 그랬던지 어질고 너그럽다는 평범한 의미의 소유로 고쳤습니다. 사도세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식들이 불우한 인생을 살았고 심지어 영조에게 아들의 대처분을 직접 요청한 이후에는 여생을 단장의 심정으로 피눈물 나게 살았던 비운의 여성입니다. 숙종 22년인 1696년에 태어나 6세의 어린 나이에 궁녀로 뽑혀 들어왔으며 지밀에 소속되어 임금이 거처하는 대전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이 씨를 두고 이 나이에 사대부 집 여자아이들은 어린 키를 면하기 어려운데 위양의 여자라 조숙하여 이런 일까지 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영조 2년인 1726년 11월 16일 30살의 영조의 승은을 입으면서 아이를 갖게 되어 이례적으로 내명부 종이 품수기에 정식 책봉되었습니다. 영조 3년인 1727년에 장녀 화평옹주를 출산하고 1728년 내명부 종일품 귀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동안 3명의 옹주가 조절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영조 6년인 1730년 11월 27일 내명부 정일품 빈의 첩지를 받아 영빈이 되었으며 영조 9년인 1733년에는 오녀 화여봉주를 출산했습니다. 영조의 오랜 수건이었던 아들 사도세자의 탄생. 영조 11년인 1735년에 마침내 모두가 고대하던 왕자를 출산하는데 그가 사도세자입니다. 정빈 이씨가 낳은 장남 교장세자를 일찍 잃고 오래도록 아들을 두지 못해 노심초사하던 43세의 영조는 후궁 영빈 이씨 출산 당일 곁을 맴돌며 지키고 있다. 아들이란 소식을 듣자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왕자는 곧 다음 해에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의 양자로 입적되어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 1월 2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1735년 청옹정 13년 영빈 이씨가 원자를 집복헌에서 탄생하다. 영빈 이씨가 원자를 집복헌에서 탄생하였다. 그때 나라에서 오랫동안 투사가 없으니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온 나라에서 기쁘하고 즐거워하였다. 시임 대신 원임 대신의 여러 재심과 옥당에서 모두 나아가 청대하니 임금이 이들을 인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번갈아 할애하는 말을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종의 혈맥이 장차 끊어지려 하다가 비로소 이어지게 되었으니 지금 다행히 돌아가서 열성조의 배알할 면목이 서게 되었다.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그 감회 또한 깊다 하였다.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를 낳았으나 후궁 소생의 왕자들이 정실 왕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했던 것처럼 사도세자도 다음 해에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 서씨의 양자로 입적되어 세자로 책봉됐습니다. 불행한 삶을 산 자녀들. 그리고 영빈 이씨는 영조 13년인 1737년 6녀인 막내 화완옹주를 낳았는데 영빈 이씨는 1남 6녀를 낳았지만 화완옹주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는 모두 영빈 이씨보다 먼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영조의 총애를 받던 화평옹주는 21세에 첫 딸을 낳다 난산으로 요절해 영조와 영빈을 상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경궁은 화평옹주의 탈상 기간에 장남 의소세손을 낳고 영빈이 산후조리를 해줬는데 영조에게 딸이 죽은 판에 손잡아서 신났다며 인정머리 없다고 욕먹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거기다 영조의 총애는 받지 못했지만 영빈을 닮아 미색이었다는 화여봉주 역시 20세에 홍역으로 요절했고 화평옹주와 화여봉주 사이에 낳은 딸 3명은 어린 나이에 숨져 옹주 봉작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중 유일한 아들 사도세자는 애초에 아버지 영조와 사이가 멀고 성격,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수시로 영조와 내외적으로 심하게 갈등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한 중압감과 계속된 아버지의 핍박과 학대 때문에 정신병까지 발병해 기행에 이어 연쇄적 살인 같은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자에게 정조를 비롯한 아들들이 연달아 태어나자 영조는 아들을 건너뛰고 당시 세손이었던 손자 정조로 후사를 택하려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정신병은 이후로도 계속 심해져 의대증 발작이 일어난 날 아끼던 후궁 경빈 박씨를 폭행하여 살해하고 급기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영조의 시해까지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조라는 주어는 없었지만 반드시 없애버리겠다 등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말하고 다니자 결국 영빈은 세손을 살리기 위해 친아들의 단죄를 결심하고 울면서 세자의 비행을 영조에게 달려가 낱낱이 고했습니다. 강력한 전제군주제 국가였던 조선시대에서 한 나라 국왕의 시해 운운은 사형당할 수 있는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이며 세자도 국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친아들의 단죄를 청한 것도 세손 정조의 보위와 정통성을 지키고 국내의 마지막 평화라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중전 정성왕후와 대왕대비 인원왕후가 잇따라 승하해 세자를 뒤에서 후원해줄 사람들이 없었죠. 영조와 세자를 중재할 어른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총대를 맬 사람은 생모인 영빈밖에 없었습니다. 영빈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 때문에 영빈은 여생을 자식을 간접적으로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 동안이나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세자가 내관, 내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100여 명이오며 그들에게 불로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차마 볼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형구는 모두 내수사 등에 있는 것으로 한도 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또 장번내관을 내쫓고 다만 어린 내관 별감들과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가져온 재화를 그놈들에게 나눠주고 희생, 비구니와 주야로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 하인을 불러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일은 잘못이 더욱 심하여 한번 아뢰고자 하나 모자의 은정 때문에 차마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일 궁궐 후원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묻고자 했으며 하인에게 머리를 풀게 하고 날카로운 칼을 곁에 두고 불측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창덕궁에 갔을 때 몇 번이나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제 몸에 화는 면했습니다만 제 몸이야 돌아보지 않더라도 임금의 몸을 생각하면 어찌 감히 이 사실을 아뢰지 않겠습니까? 영빈 이씨의 고변. 영빈의 고백 다음날 영조는 아버지 숙종의 어진이 있는 창덕궁 선원전 앞에서 결의를 다지는데 숙종의 어진 앞에서 아바마마 오늘 내 기필코 역적을 처단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자의 피할 수 없는 대처분을 1762년 윤 5월 13일 기어코 감행했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쌀을 담는 뒤주에 가두기로 결심했을 때 꿈에 정성왕후가 나타나 세자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고 예지해 준 적이 있다면서 정모인 정성왕후의 현몽과 생모 영빈의 밀고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영조실록 99권 영조 38년 6월 13일 의뢰 두 번째 기사 1762년 청걸룡 27년 세자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아내다 어미 가두다. 임금이 창덕궁에 나아가 세자를 폐하여 서인을 삼고 아내다 어미 가두었다. 처음에 효장세자가 흥하여 임금에게는 오랫동안 후사가 없다 세자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는데 타고난 자질이 탁월하여 임금이 매우 사랑하였다. 그러나 10여 세 이후에는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고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처음에는 대단치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낫기를 바랐었다. 정충년과 무인년 이후부터 병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임금이 매양 엄한하교로 절실하게 책망하니 세자가 의구심으로 인하여 병이 심하게 되었다. 임금이 병이 궁으로 이어하자 두 궁 사이에 점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원관, 기녀와 함께 절도 없이 놀면서 하루 세 차례의 문안 인사를 모두 폐하였으니 임금의 뜻에 맞지 않았으나 이미 다른 후사가 없었으므로 임금이 매번 나라를 위해 근심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땅에 엎드려 관과 용포를 벗게 하고 이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의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세손이 들어와 관과 포를 벗고 세자의 뒤에 엎드리니 임금이 안 하다가 시강원으로 보내고 김성응 부자에게 수의하여 세손이 또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칼을 들고 연달아 참아들을 수 없는 전교를 내려 bun궁의 자결을 재촉하니 세자가 자결하고자 하였는데 춘방의 여러 신하들이 말렸다. 임금이 이어서 폐하여 서인을 삼는다는 명을 내렸다. 세자가 곡하면서 다시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애걸하며 개과천선하기를 청하였다. 금상의 전교는 더욱 엄해지고 영빈이 고한 바를 대략 진술하였는데 영빈은 바로 세자의 탄생모 이씨로서 임금에게 밀고한 자였다. 도승지 이장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깊은 궁궐에 있는 한 여자의 말로 인해서 국보를 흔들려 하십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진노하여 빨리 방영을 바르라고 명하였다가 곧 그 명을 중지하였다. 드디어 세자를 깊이 가두라고 명하였는데 세손이 황급히 들어왔다. 임금이 빈궁과 세손 및 여러 앙손을 좌의정 홍몽안의 집으로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이때의 밤이 이미 반이 지났었다. 이후 영조의 명으로 세손이 사도세자가 아닌 효정세자의 승통을 이을 것을 명하자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영빈은 자식에게 못할 짓을 하였으니 내 자취에는 풀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평생을 가슴앓이 했고 그 죄책감으로 손자인 정조를 지극정성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직접 아침 저녁 반찬을 살펴 어린 세손이 이른 음식을 잡수지 못하는데 할머니 정성에 억지로 자신다는 편지를 보고 해경궁이 안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조는 생전에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회고했는데 어린 나이인 11살의 친할머니가 아버지를 죽여달라 간청한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용서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행운인가 불행인지 모를 비극적인 삶. 조선시대에 궁녀로 입궁의 왕의 승은을 입고 후궁첩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정일품 빈에 봉해진 것은 평민 출신인 궁녀로서 희대의 벼락 출세였습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어려운 일인데 후궁첩지를 받더라도 왕에게 계속 총애받으며 왕손들을 낳아 기반을 다지기란 당연히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관리로 치면 종고품 말직에서 시작해 정일품 영상까지 파죽지세로 오른 것으로 간택 후궁이 아닌 이상 제일 말단 품계인 종사품 수건이 되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조선에서 궁녀는 왕에게 승은을 입고 승은 상궁으로 봉해져도 왕의 방문이 끊겨 쓸쓸히 늙어가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계속 총애받다 왕손을 낳아 승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왕자를 낳는다 해도 그 왕자가 장차 왕통을 이을 국본이 되어 세자의 생모가 됨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후궁 소생의 왕자는 군임으로 왕비가 대군을 낳는다면 왕이 계승권에서 바로 밀려나는 것이 법도이니 더욱 그런데 영비는 이 일을 모두 차근차근 다 해냈습니다. 또 영비는 나이 30살이 되어서야 영조에게 승은을 입었는데 이는 당시 기준으로는 중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이때 운 좋게 화평옹주를 가져 후궁 첩지를 받은 것만도 1000운인데 이후 딸만 5명을 내리 낳았는데도 계속 영조에게 총애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38세의 아들 사도세자를 출산하고 3년 뒤에 화완옹주까지 출산하며 영조의 비빈들 중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기록을 세웁니다. 심지어 영조는 형수 선의왕 후에 상중의 구설수에 오를 것을 감수하고 당시 종일품 귀인이었던 이 씨를 정일품 빈으로 승급시키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영빈이 세손 정조와 종법상 남남이었음에도 영빈의 발인 때 세손이 직접 참여하여 곡하는 것을 허락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단행한 것만을 봐도 부부애가 매우 극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조는 나이도 있고 딸만 낳는 궁녀 출신의 후궁보다는 배경 좋고 젊고 예쁜 후궁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빈이 그렇게 오래 총애받음은 분명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빈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영빈은 사도세자를 낳기 전부터 가장 높은 후궁에 봉해져 있었지만 세자를 낳고도 직접 기르지 못했습니다. 왕세자라는 이유로 생후 100일이 지나자마자 생모의 품을 떠나 반대파 궁인들 손에서 자라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중록에서는 이것이 문제였다며 저승전은 경종계비이신 어대비 계시던 집으로 안 계신 지 오래되지 않고 보모 상궁들도 어대비 모시던 것들이라 작은 일도 큰 탈이 나게 하니 등으로 비판했습니다. 저승전은 평생 영조와 심각하게 대립했던 형수 선의왕후의 거소이며 보육 담당 궁인들 역시 그 측근들로 영조와 척을 진 사람들이라
어린 세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정조도 아버지가 일찍부터 생모 곁을 떠나 있어서 엇나갔다고 생각하여 훗날 이빈성 씨가 무뇨세자를 낳자 정비인 효의왕 후에 아들로 입적시키되 생모 이빈이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도세자도 정모인 왕비의 아들로 입적되어 왕비를 어머니로 모셔야 했는데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와 돈독한 사이라 그녀를 극진히 모셨고 정성왕후도 친아들처럼 아껴 보호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영빈 이씨도 정성왕후와는 돈독한 사이였는데 영조가 후궁숙의 문씨를 통해 무산시키려 했던 정성왕후의 해가변을 치르자고 건의한 사람도 다름 아닌 영빈 이씨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생모인 영빈에게도 극진했는데 마음고생 심한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겨 후궁의 가마를 왕비에 준할 정도로 크게 개조해 영빈을 태우고 창덕궁 후원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영빈의 자녀들은 거의 다 요절했는데 막내딸 화완옹주만 부모보다 먼저 죽지 않고 천수를 누렸으나 젊은 나이에 어린 딸과 남편 정치다를 겨우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잃었습니다. 게다가 화완옹주는 조카인 정조를 자식같이 대했으나 조카에 대한 집착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면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다 오히려 정조와 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조가 즉위하자 서인으로 강등당해 유배형을 받고 왕족 신분에서 정처, 즉 그냥 정모 씨의 아내라고만 불리는 평민으로 격하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영민이 씨의 한 내친 죽음. 한중록에 의하면 이모와 변이 있은 직후 영빈이 씨는 손자 정조가 임금이 되는 날만을 곱씹어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으나 새손이 효장세자의 장통을 계승하도록 한 직후 식음을 전폐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도세자의 3년상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1764년 음력 7월 26일 그녀는 먼저 간 아들을 뒤따르듯 경희궁 양덕당에서 향년 68세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영조실록 백사권 영조 40년 7월 2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764년 청걸룡 29년 영빈 이씨가 연서하다. 영빈 이씨가 연서하였다. 임금이 임곡하기를 매우 슬프게 하였고 후궁 1등의 예로 장사를 치르라고 명하였다. 해민궁이 의례경전에 서자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자는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심화복을 입는다는 글에 의거하여 심화복을 입었다. 영빈이 사도세자를 탄생하였는데 후궁에 40여 년간 있으면서 근신하고 침묵을 지켜 불행한 때에 처하여 보호한 공로가 있었다. 영조는 영빈의 죽음을 슬퍼하며 영빈의 장례를 후궁 제1의 것으로 하였고 의열이란 시호를 내렸고 손수 묘지명을 지어주었는데 국왕이 후궁의 지문을 지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빈 이씨의 청화백자 묘지명은 영조가 직접 글을 짓고 서의인 화평옹주의 남편인 금성이 박명원이 글씨를 썼으며 영조는 사도세자와 영빈의 일을 기록한 표의록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하!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구나. 39년간 해로하였는데 지금 하나의 꿈이 되고 말았으니 내 슬픔이 너무나 깊다. 5달만 더 살았더라면 칠순이 되었을 것을 참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일이다. 어제 영빈이 씨 묘지. 영빈의 장례 때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조는 법통상 효장세자의 양자라 형식적으론 세손과 친모인 해경궁 홍씨에게 영빈은 그저 선왕의 일개 후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는 해경궁 홍씨와 세손이 영빈의 영전에 조문할 것을 예조해서 청하지 않았다며 이 책임을 물어서 예조 판서 이지역을 파직시키고 해빈과 세손이 조문하도록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영조실록 백사권 영조 40년 9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764년 청걸룡 29년 예조 판서 이지역을 파직하고 남태제를 대신하다. 예조 판서 이지역을 파직하고 남태제를 대신하였다. 임금이 영빈의 상에 해빈과 세손이 마땅히 한번 가야 한다고 여겼는데 해조에서 개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런 명을 내린 것이다. 예조에서 비로소 발이 나는 날 나아가 곡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묘소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신촌 일대인 연희궁 자리에 시호를 따 의열묘라는 이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고종 때 사도세자가 황제의 묘 후인 장조로 재추존되자 영빈의 묘소도 묘에서 원으로 승격되어 수경원이라는 원호를 받고 정자각과 비각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1969년 경기도 고양시 서울흥으로 천장에 봉분이 있던 자리에는
연세대학교 로스채플이 들어섰는데 천장할 때 정자각과 비각은 그대로 두고 비각 안에 있는 비석만 옮겼습니다. 2014년 영화 사도에서는 전혜진이 역할을 하였으며 2018년 영화 궁합에서는 박선영이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슬하에 많은 자식들을 두었는데 제3왕녀 화평공주는 금성이 박령원에게 하가를 했으며 제4왕녀 화덕공주, 제5왕녀, 제6왕녀는 일찍 죽었습니다. 제7왕녀 화여봉주는 영성이 신광수에게 하가했고 제2왕자 사도세자와 며느리 해경궁 홍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왕녀인 화원옹주는 일성이 정치달에게 하가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우궁열전은 영조의 제2우궁으로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해안을 평생 안고 살아간 영빈 이씨였습니다.